안녕하세요. 이박사 중국어입니다. 오랜만에 녹화합니다. 최근에 하도 AI로 다 하는 시대가 돼서 며칠 전에 제 AI로 제 이전에 만들었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정하는 작업이 훨씬 많이 걸렸어요. 원래 AI 목소리를 하려다가 그냥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잘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 박사가 말하는 외국어의 6가지 학습 원칙. 원래는 HSK 학습 원칙이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외국어, 모국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 6가지 학습 원칙을 지켜서 해라. 그래야만 효과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소 긴 시간인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 AI는 목차부터 이야기하네요. 목차, 제1원칙, 뿌린 만큼 거둔다. 제목만 말할게요. 제2원칙,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원칙은 눈으로 대충 이해하고 입으로 저장하라. 외국어는 입으로 해야 된다. 눈이 아니고. 사랑은 눈으로 하지만 외국어는 입으로. 제4원칙은 끝까지 지속하라. 중국말로 坚持到底. 5번째 원칙은 반드시 복습하라. 6번째 원칙은 고유 감각이 생겨난다. 潜移默化. 나도 모르게 어떤 감각이 스며든다. 이 6가지 원칙을 견지하시면 여러분의 외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하실 겁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원칙. AI를 하니까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네요. 제1원칙.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투자하는 시간이다. 자신이 투자한 시간만큼 실력이 향상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속성, 지름길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원칙으로 우리말로는 뿌린 만큼 거둔다. 중국어로는 一分耕耘一分收获. 옆에 그림 있죠? 뿌린 만큼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외국어도 농사와 마찬가지로 솔직한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뿌린 만큼 거둔다. 첫 번째는 외국어 공부는 학습의 질이 아니라 양의 문제다. 투자한 시간이 길어야 된다. 반면에 투자하는 방법도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기간 정복은 절대 불가능하다. 속성, 지름길 이런 거 묻는 사람은 외국어 절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 있죠? 영어, 중국, 일본어. 절대 단기간 정복한 사람들 아닙니다. 외국어 습득에는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우리 생활은 질이 중요하지만 외국어 습득에는 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에 그 유명한 영어 강사 민병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가 완전히 트이려면 최소한 4,000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거의 100% 다 알아들으려면 4,00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400시간이 아닙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실력이 상승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원대 교수를 찾아가서 일부러 북경 간 김에 어원대 교수 찾아갔어요. 전문가를.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절대 학습량을 늘려야. 절대 학습량이 뭐죠?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HK를 말한다면 4급 따려면은 얼마의 학습 시간이 요구된다. 5급 따는데 얼마야 된다. 그런 학습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기에 같은 한국 학생인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북경 어원대 학생의 학습 시간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베이징 유엔다시에 어원대에서 2학년 수료하면은 1학년부터 총 수업 시간을 계산하면 1600시간이 나온대요. 그런데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중문과에서 한국에서 2학년 수료하면은 중국어만 배운 게 아니죠. 교양 과목 다 배우잖아. 중국어만 배운 시간은 900시간밖에 안 된다. 무려 똑같이 2학년을 마쳤는데도 학습량이 700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는 외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친구가 더 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老师如何提高汉水平呢?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HK 수준을 올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实践, 실천하시오. 실천. 독해의 양을 늘리고 언어 자료를 몸에 입력하라. 첫 번째는 독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그리고 모든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몸에 인풋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원칙이 뿌린 만큼 거둔다. 一分耕耘一分收获. 기억하세요? 下面강의하지만은 절대 학습력의 중요성입니다. 사진 보니까 남학생은 저렇게 페이퍼를 공부만 했는데 여학생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다르죠? 금방 한가 나오네요. 역시 AI 하니까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는 방금 했던 이야기 똑같습니다. 한국 학생과 북경 어원대 학생의 학습 비교. 2번 실천. 독해의 양을 늘리고 언어 자료를 몸에 입력하라. 베이징 유엔다시 교수의 조언입니다. 중국어로 하면 实践, 실천하시오. 增加阅读量, 독해량을 늘리고 수루 위의 자료, 언어의 모든 재료를 수루, 엔터하라. 외국어 학습은 양적 축적이 질적 도약을 가져온다. 여기 양적으로 축적되어야만 질적으로 도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원칙. 자, 외국어를 마스터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역시 외국어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출발해야 됩니다. 요령을 피우거나 뭐 지름길을 묻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말로 하면은 语言这东西不是随便可以学好的非下苦功不可. 제가 중국 학생들한테 한국어 가르친 적이 있는데, 자, 이거 읽어보세요 하니까 저보다 더 잘 읽대요. 语言这东西不是随便可以学好的非下苦功不可. 잘 읽대요. 자, 이 말을 한국말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막 더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语言这个东西란 말, 这东西. 언어라는 것은 不是随便可以学好的.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대로 学好,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非什么什么不可.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下苦功夫입니다. 苦功夫뭐야? 하드 트레이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 非下苦功夫가. 외국어 공부하시는데功夫를 안 들릴 수가 있나요? 그것도 어떤功夫? 구功夫. 하드 트레이닝. 하루에 1시간씩 읽는 거. 그래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결국
중국 사람 하는 功夫다. 공부는 功夫다. 공부가 뭐죠? 내가 투자한 시간과 내가 투자한 노력을 합한 것이 공부입니다. 그죠? 공부는 시간과 노력의 합이다. HK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사업 따고 싶다. 그러면 그게 맞는 시간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문제는 학원을 안 다니고 인터넷에만 배워서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功夫처럼 수련이 필요하다. 우리 초창기에 그 성룡의 영화 많이 봤죠?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 제목이 성룡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들에서 功夫훈련을 심하게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막 시키잖아요. 어려운 거.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功夫처럼 수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는 功夫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든 예입니다. 멋있게 또 비행기가 이륙한 장면이 나오죠. 외국어 학습은 비행기 이륙과 비슷하다.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은 지금도 몇 톤, 수십 톤 나간 저 물체가 하늘을 뜨는 게 물리적으로 설명 잘 못하겠다고 하던데, 활주로가 3000m입니다. 3000m의 활주로를 시속 300km, 비행기 타보시면 다 알죠? 3000m의 활주로를 시속 300km 계속 유지할 때, 그래야지 끝에 가서 저 무거운 물체가 뜹니다. 가속에 의해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외국어도 처음 1년은 심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어 감각, 중국의 고유 감각이 형성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임계점을 넘어서야지 실력이 향상된다. 임계점이 뭐예요? 물이 팔팔 끓는 거, 비행기가 뜨는 지점. 여러분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점프하는 순간, 이 임계점입니다. 그죠? 많은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영어를 포함해서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초급, 중급은 많습니다. 근데 고급은 별로 없어요. 왜냐? 쭉 가다가 실력이 발전하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비행기가 안 떠요. 그래도 3000m는 가줘야 되는데 2000m 가다가 2500m 가다도 비행기 안 뜨니까 뜨는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급, 중급이 많은 겁니다. 끝까지 가셔야 된다. 끝까지. 공부하실 때 비행기 이륙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오기가 생깁니다. 임기점을 넣어봐라. 기억하세요.下面 연습을 통한 외국어 습득. 자, 외국어는 결코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습니다. 외국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는다. 오직 연습을 통해서만 자연스러워진다. 연습이, 영어에도 있죠.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중국말로 하면은 外语是练出来的. 외국어는 연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外语是练出来的.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평행본 선수의 물구나무 서기처럼 연습의 결과입니다. 평행본 물구나무 서는 거 면당해도 힘든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어는 모국어는 걷기다. 외국어는 물구나무 서기다. 우리가 한국어 할 때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있지만은 말할 때 힘들진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외국어 하는 거면 영어나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할 때는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옆에 그림 보세요. 서 있는 사람 뭐냐? 편하게 서 있죠. 자, 멋있는 가을산에서 물구나무 사는 저 아가씨의 모습 보세요. 저기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연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습득하지만 외국어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外语是练出来的. 外语是练出来的. 외국어는 연습을 통해서 연마된다. 처음부터 물건어식이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한 외국어가 진정한 외국어 습득이다. 下面 자, 세 번째 문제. 외국어 학습에서 눈과 입 그리고 마음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소리내어 읽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쁜 아가씨가 소리내서 읽죠. 그래서 저는 눈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해석하실 때 최대한 거꾸로 봐야 돼. 번역물 먼저 보고 내용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무엇에 관한 내용이지? 내용을 뭐 답안을 보든 번역물 보든 빨리 대충 이해하고,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입으로 저자하고 감각으로 재생해라. 그 밑에 중국 송나 철학자 주의 선생님의 학습법, 우리 주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서상경을 전파하신 분. 주의 옛날 분들이 공부하실 때 读书有三道, 독서할 때는 세 가지가 와닿아야 된다. 왜? 즉言道, 口道, 신道. 먼저 눈에 와닿고 입에 와닿고, 그러면은 신đạo, 그 문장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입으로 보고 言道, 뜻도 눈으로 보고 言道, 입으로 읽고 口道, 마음으로 이해하는 신đạo, 이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진정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외국어 볼 때 모든 외국어입니다. 칸수 먼저 하잖아요. 눈으로. 대신에 이 칸수 과정을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번역은 또 다른 학문입니다. 해석만 하면 돼요. 대충 이런 내용이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대충 알고 나서는 읽기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읽기. 근데 이게 뭐야? 소리 내어서 낭독하면 입력한다. 원래 읽기 앞에는, 니엔 앞에는 입구자가 있었어요. 입구. 우리 옛날 선비들이 과거 시험 칠 때 사서상경 공부할 때 소리 내서 읽잖아요. 입구가 있었어요. 원래는. 요새는 눈으로만 읽지만은 소리 내어 읽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문장은 베이수 외우세요. 반복하여 기억에 저장한다. 다는 못 외우더라도 두 줄, 세 줄, 이 부분만 마음에 드는 문장만 외우셔도 외국어 공부할 때 큰 도움 됩니다. 그래야만体会, 느낍니다. 체득하다. 언어의 고유 감각으로 재생한다. 그래서 3원칙은 뭐죠? 이겁니다. 눈으로 빨리 이해하고 입으로 저장하라. 아시겠죠? 전 지금도 외국어를 보면은 거리 간판 보면 소리내서 읽습니다. 눈으로 안 봐요. 반드시 읽어봐요. 모르는 글자는 산사보고. 요새는 휴대폰식이 편하대요. 계속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방법이, 외국어는 보면은 읽어야 돼. 소리내서. 그래서 절대 외국어 공부하실 때 도서관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해야 돼. 집에 있을 때 방해되면 가족 다 나가라 그러고 혼자 방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下面 외국어 학습 이상적인 순서. 자, 한번 보세요. 모국어 학습 순서. 어떤 영어 강사가 유명하신 분인데, 뭐 무조건 들으면 들린다 그러대요. 나 그 말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모르는 언어를 뭐 100시간, 1000시간 들으면 들립니까, 그게? 영어야 옛날 했기 때문에 그거 들릴 수 있지만 다른 외국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 배운 순서 보세요. 먼저 애기 때 뭐야? 엄마 아빠의 말을 계속 듣잖아. 첫 마디가 뭐야? 엄마, 아빠 이렇게 발음하 정확치는 않지만은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듣기 하죠. 그 다음에 말하기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가서 읽고 쓰기 연습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습득이에요. 모국어는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어 학습 보세요. 외국어 학습 순서는 달라요. 먼저 읽어야 돼. 내가 소리내어 읽지 않은 문장은, 내가 소리내어 읽지 않는 단어는 들리지 않는다. 듣기의 원칙입니다. 먼저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러면 방송 보다가 내 아는 단어가 귀에 팍 꼽힙니다. 듣기가 돼요. 듣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북경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어땠어? 이런 말 있거든요. 점자오 이럽니다. 점자오. 먼저 막 들었어요. 정말 재밌대요. 우리말로 어째라고 점자오 이렇게 잘하거든요. 저도 듣고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와 외국어는 학습 순서가 달라야 됩니다. 좀 황당한 강사들이 있는데 무조건 여러분 제가 러시아를 배웁니다. 무조건 러시아 방송 24시간 틀어놓으면 이전에 그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 AFK는 계속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24시간.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소리 내어 읽기가 중요하다. 제가 강조하는 건 외국어는 소리 내서 읽어라. 의식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머리가 이상한 스마트한 저 남자분도 읽죠. 그 다음에 옆에 아가씨, 예쁜 아가씨가 외국어는 뭐야? 이론이 아니고 실기 과목이다. 외국어는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토플이나 토익, HSK 시험 칠 때 눈으로 보고 이해합니다. 그만 갖고는 부족해요. 흉내내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언어적 교육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보고 이해하는 이론 과목이 아니고 수학이 아니고 실기 과목이다. 훈련 과목이다. 히딩크처럼 그 기초 체력을 연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는 실기 과목이다. 아시겠죠? 자, 시험에 자,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 자, 언어의 본질 한번 볼까요? 1번. 언어가 뭐예요? 언어. 자, 언자가 뭐예요? 소리 언자잖아요. 소리 정보 플러스 어자는 말씀 어자고 문자 정보. 언어라는 것은 소리 정보와 문자 정보의 합이다. 그죠? 두 요소가 결합해야만 그게 언어입니다. 예,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게. 근데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는 문자 정보에 대해서는 열심히 투자하는데 소리 정보에 대해서는 게을리하고 있다. 접대 한번 보이셨죠? 하루에 1시간씩 읽기 연습해서 원어민처럼 말하는 이 학생을. 그래서 시간 배분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1시간 영어 공부를 했다. 1시간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30분은 이해 시간. 나머지 30분은 소리내 읽기. 1대1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10분 공부했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10분 걸렸다? 그러면 읽기 10분 해야 돼요. 1 플러스 1입니다. 마트에서만 1 플러스 1이 아니고, 공부도 1 플러스 1. 30분 공부하면 30분 읽고, 10분 공부하면은 10분 읽고, 이렇게 해야만 균형 잡힌 학습이 된다. 시간 배분. 저희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어느 남학생이 좀 어려운 독해 문장을 새벽 2시까지 해석했다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 표현이 맞냐 싶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읽으면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감 훈련 제가 강조했죠. 크라센의 읽기 혁명과 영어된 책 보면은 무조건 읽으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강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의미 파악할 때 시간 들이지 마라. 대강 빨리 의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리내 낭독하죠. 그리고 제가 접대 말씀 잘 들었는데 영화된 이 작가가 일본 사람인데 한 문장이 아니고 한 편의 에세이입니다. 한 편의 에세이를 A4 용지 한 페이지 그거를 이 일본 사람은 영어 문장을 한 편의 에세이 영어 문장을 500번이거든요. 500번. 그래서 저분이 영어의 신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 말 터득이 하면 교정해 줍니다. 여러분 500번은 반복 못해요. 제가 사랑하는 제 제자가 그 말 듣고 자기가 130번까지 읽어봤대요. 한 편의 문장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10편의 문장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는 한 편의 2편 원장을 한 편의 에세이를 10번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 놓고 이제 다양하게 다독으로 확장해야 된다. 자, 핵심입니다. 의미 파악은 대충 소리 내서 읽는데 한 편에 2편 원장 HC 보면은 그 지문이죠. 지문 그거를 10번 하면 읽어봐라고. 혹시 발음 모르면은 좀 몰라도 대충 다 한이 핑이 있는 데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제가 만든 HCA 초급, 중급 종합 비타민 있거든요. 그거 다 핑이 있는데 핑을 보고 읽으세요. 네 번째는 실전마법이다. 첫 번째는 독해량을 늘려야. 독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 자료, 시청각 자료. 저는 한국 와서도 계속 한동안 중국 드라마 열심히 봤습니다. 새로운 단어 놓으면 찾아보고 실전하고 연습하고 꾸준한 반복만이 외국 실력을 높일 수 있다. 다음에 네 번째 원칙. 외국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지속성이다. 지속성.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이 더 효과적이다. 외국어는 말이죠. 제가 그럽니다. 외국어는 월화수목금을 공부하시고 술은 토일요일을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대학생들은 술은 월화수목금 먹고 공부는 토일요일 합니다. 공부는 몰아서 하고 술은 나누어서 마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외국 공부는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지 뭡니까? 감각이 올라간다고. 이 4원칙을 끝까지 지속하라.坚持到底입니다. 坚持到底. 끝까지 견지하라. 최소한 하루 1시간 학습하기.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기. 그러면서 집중해서 학습하기. 꾸준함이 실력 향상의 비결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한국 외대에 입학한 여학생인데 중학 때부터 중국어를 좋아해서 하루에 1시간씩 빠짐없이 중국어를 읽었대요. 그래서 그 특차로 한국 외대 갔다 그러대요. 수능 점수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국 실력이 월등히 좋아서 특차로 특별 전형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기왕이면은 하루에 빠짐없이 나파서 10분, 설사 10분이라도 기억하세요. 공부는 나누어서 술은 모아서.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은 술은 나누어서 공부는 몰아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여학생한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랬냐. 외국 학생은 밥 먹는 것 같다. 学外语等于是吃饭. 밥 먹기 귀찮아요. 그래도 매일 밥 먹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본능하고 반대로 행동하면 출세합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해야 돼요.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야 돼요. 가기 싫을 때 가야 됩니다.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学外语는等于吃饭이다.
밥 먹듯이 공부해야 돼. 매일 밥 먹듯이 공부하시라. 습관에 대한 학습이 성공의 열쇠다.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루틴을 마셔요. 루틴. 그죠? 매일 외국어를 조금씩 공부하는 루틴. 제 책을 사신 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공부한다 그러대요. 직장인인데. 그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는 외국에서 밥 먹는 것 같다. 기차도 먹어라. 기차도 공부하세요. 예쁜 아가씨 공부하고 있네요. 시험에. 지속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는다. 정말로 学外语临时抱佛脚是不行的. 미리 캠퍼스는 한입 중국어 그 코드 뭐죠? 중국 글자 잘 예쁜 글자가 없어요. 캔바는 미국어에서 있는데 우리말로 学外语 외국어는 临时抱佛脚 갑자기 부처님 다리 껴안다. 벼락치기가 됩니다. 외국어는 벼락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벼락치기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어는 벼락치기로는 불가다. 고온 불가가지고 벼락치기 불가입니다. 단기간 습득이 불가하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ACCA를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을 따기 위해서는 이제 5급 이상을 위한 시간을 보면은 약 1600시간에서 2000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에 2시간 공부했을 때 약 3년이 걸리고 하루에 6시간 공부하면 1년이 걸린다. 엄청 걸리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그럽니다. 한두 달만 수업 들으면 이제 5급 답니다. 피해를赚钱. 거짓말이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뭐야? 내가 공부한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공부한 시간이 아니고 내가 공부한 절대적인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어를 계속합니다. 그림 보세요. 팡즈가 먹고 있죠. 저 사람이 왜 팡즈가 됐냐?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다. 정말로 팡즈 不是一口吃的. 둥둥보는 한 입 먹어서 그래 된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둥둥해지는 것도 하루 만에 되지 않듯이 외국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학습해야 된다. 뭐죠? 당군 시대에 호랑이보다는 곰정신이 필요하다. 인내와 긍지. 마늘을 100일 먹어야만 인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랑이는 99일 만에 뛰쳐나갔잖아요.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팡, 不是一口吃的. 둥둥보는 한 입 먹어서 그래 된 게 아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학습하세요. 다음에 반드시 복습하라. 그림 보면 이렇게 복습과 기억장치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자 봅시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 복습은 잠시의 기억을 장기간 기억으로 바꿔줍니다. 정말 再复习一遍. 다시 한번 복습하라. 한 번 배웠다 끝내지 말고 어제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라. 단기 기억은 쉽게 사라지므로 반복 학습이 필수적이다. 복습을 통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복습 없이는 학습 효과가 급속히 감소한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밑에 보면은 언어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반복 노출 횟수에 따른 기억률. 우리가 한 단어를 한 번 봤다, 한 번 공부했다.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뭐 할까요? 생각이 안 나는데. 电脑 컴퓨터, 机器人 로봇. 지치ren 로봇이 유명해요. 机器人 로봇입니다. 한 번 딱 봤어요. 그러면 내일 되면은 46% 기억하고 있다. 내일이 아니고 한 일주일 뒤에. 근데 机器人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3번 반복 노출합니다.
그럼 74% 기억합니다. 지지치라는 단어를 6번 반복합니다. 6번 우연히 보게 됩니다. 여기서 6회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한 번 보고 내일 한 번 보고 또 어디서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합해서 6회를 말합니다. 그 전에 6회가 아니고 이게 자연 노출로 6번 이상 반복하시면은 90%를 기억한다. 그래서 90% 이상을 기억하려면 최소한 6회 이상의 반복 노출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예. 한 번은 절대 사람은 기억 못하죠. 세 번도 74%밖에 안 돼요. 최소한 자연 노출 6번 이상 해야만, 특히 단어 배울 때 그렇습니다. 단어. 저는 단어보다는 말뭉치를 더 중시하지만은 단어 배우지 마세요. 말뭉치, 의미 덩어리. 6회 이상 반복하세요. 자,下面. 예. 방금 한 얘기 또 있는데, 반복 학습의 효과. 한 번 학습은, 단 한 번의 학습으로는 학습 내용의 46%만 기억할 수 있다. 요거는 절대 장기 기억으로 계산이 안 된다. 3번 반복하면은 학습 내용 74%를 기억할 수 있다. 비교적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3번, 6회 이상 반복하면은 학습 내용 90%를 기억할 수 있다. 최적의 학습 효과다. 반복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으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아마 칠판에 나는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외국 배운 사람들, 그죠? 중국 배운 사람들. 반복을 몇 번 했어요. 자, 반복 중요성이 뭐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필수적이다. 어제 배운 것을, 지난주에 배운 것을 再复习一遍. 일단 반복하고 시작하세요. 많이 배운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효과적으로. 아시겠죠? 자, 학습과 실천의 중요성. 자, 그림을 봅니다. 우리 논어 첫 문장에 보면 되어 있죠. 子曰学而时习之不亦说乎. 저는 이걸 한국에서는 자활 하기 시습지문 불행 열어라 이렇게 배웠는데 중국 가니까 중국으로 하네. 중국 문장 중국으로 해야 돼요. 논어 첫 문장, 논어 공제 첫 구절이 학습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学而时习之, 배우고, 여기다 시라는 때가 뭔지 알아요?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우리 한국 해석이 이렇게 났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때 시는 시장, 늘, 까먹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배우고 까먹기 전에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이때 시는 시장, 장창의 뜻이에요. 때때로가 아닙니다. 어월이 아니고 중국의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시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기쁨을 강조한다. 우선 새로운 이치를 깨달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학습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논어가 외국어 학습의 본질, 첫 마디가 학습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때때로 까먹기 전에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 것. 까먹고 나서 외우면 안 돼요. 까먹고 나서 익히면 다시 배워야 돼요. 까먹기 전에. 아니면 수시로.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10월 12일에 습자라는 단어. 배우고, 제가 전에 해석했는데, 때맞춰래요. 때맞춰 저는. 때맞춰 익히다. 배우고 때맞춰 익힌다면 까먹기 전에 익힌다는 뜻입니다. 이때 습이 뭐냐? 10월 12일 습이 뭐냐? 물을 마셔서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습이라고 그런다. 습이라는 것은 물을 마셔서 내 몸에 스며드는 것과 같이 배운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복습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내 문장이 된다. 학습한 내용은 다음날 반드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내가 몇 페이지 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습을 얼마큼 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자, 하기 실습지 불의 역할 또 다른 해석입니다.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까먹기 전에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이제 습자는 문장이 내 몸속에 스며드는 걸 말한다. 그래서 학습이 뭐예요? 학습이 학은 배울 학이죠. 이론입니다. 습은 실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은 변증 과정, 학은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습은 습득한 지식을 실천하고 체화하는 과정이다. 이 두 과정이 작용하며 해야만 진정 학습이 이루어진다. 외국 학습에서는 학 플러스 습의 균형이 특히 중요된다. 학생들은 학습한다,学习한다면서 학학학 배우기만 합니다. 습은 안 해요. 그러니까 까먹지. 학습을 하죠. 금방 했죠. 30분 공부하면은 30분 소리내서 읽는 거. 내 몸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 스며드는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학습을 하십시오. 학만 하지 말고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중요해. 몇 페이지 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이래야지 온전한 진정한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샤미. 자, 요거는 제 뒤에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녹화한 건데 그거로 대신할게요. 제목만 지혜니 모화, 문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되다. 이슬비에 옷이 졌다. 이런 뜻입니다. 문학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원칙, 지혜니 모화. 지혜니 모화가 문학 작품에서 쓰는 말인데 원래 모르는 사이에 감화되다. 그런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감화되다. 사람의 사상이나 성격이 다른 방면의 감화를 받아서 은연중에 변화하다. 은연중에 변화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되다. 그래서 지혜니 모화는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옷이 젖는지 몰랐는데 벌써 가랑비를 맞으면서 옷이 다 젖었단 말이에요. 중국을 계속 맞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중국을 흠뻑 젖어버려요. 자, 그 밑에 제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라고 하는데 그 4급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관란에 들어간 답은 뭐죠? 맞췄나요?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것, 什么什么 자유로부터 멀어지고 가진 것에 얽매이게 된다. 하지만 대개는 이를 알면서도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다. 자,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것마저, 가진 것만큼, 가진 것 치고는, 가진 것만으로는 단 몇 번이죠? 맞췄나요? 그죠? 가진 것만큼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우리 장자에서 이런 말을 써요. 사람이 물욕이 많아질수록 그 물건에 내 영혼이 뺏긴다 그래요. 가진 것만큼. 그래서 부자들이 영혼적으로 좀 빈곤한가 봐요. 아무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답이 아니고, 자, 요 외국 사람 중국 친구가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답이 만큼인데 왜 만큼이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한국 사람으로? 맞아는 왜 안 되죠? 그래 따지면 뭘 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적인 한국을 아주 설명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맞아를 가지고 예문을 들죠. 너 맞아도.
이런 예문을 달면서 맞아의 감을 가르쳐줍니다. 만큼도 뭐만큼, 요것만큼이라는 여러 가지 예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했을 때 과연 중국 친구들이 그것을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를 다 하고 다음에 또 이런 거 나오면 답을 맞출까요? 이런 공부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여러분 권하고 싶어요? 이런 우리 HC 5급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갈로 넣는 거. 이 문제 정답은 이 문제를 소리내서 많이 읽으라는 뜻입니다. 문장의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돼. 행간. 그러려면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독해를 많이 해요. 독해의 양을 늘려야 돼요. 가장 틀린 말인 것 같지만 가장 정답은 한국 책을 많이 바랍니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거 순간 이해하지만은 문제가 또 내용을 바꾸면은 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으로 맞췄듯이 중국 친구들도 HSK 문제 풀 때 감으로 풀죠. 어감. 우리가 HSK 시험 칠 때 어법 지식으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축적된 어감입니다. 쌓아둔 어감. 저는 고유 감각이라는데 그런 중국어만의 그 감각, 고유 감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으로 습득한 감각으로 헷갈림과 함정을 피하고 답을 맞추는 경지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북경 어원대 한국어과 게시판을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그래요. 죽어도 헷갈리는 얼렬과 이가 얻는.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헷갈리지 않는 얻는과 이가 얻는입니다.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勤奋出灵感. 부지런함 속에서 영감이 생겨난다. 영감이 생겨난다. 영감. 어떤 일을 부지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영감. 그게 바로 요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은 이 말을 제가 패러디해서勤奋出灵感. 부지런히 심하게 공부하면은 어감이 생겨난다. 그 어감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듣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이제 외국어 마지막 과정은 나도 모르게 답을 맞추는 경지예요. 이게 가진 것만큼 설명할 수 없지만은 내가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한국 감각이 생긴 거야. 외국 사람이.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중국어도 독해를 심하게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외국어 고득점의 비결. 모든 외국어가 그렇습니다. 중국어에 3分靠教, 7分靠学. 3분 30%는 靠教, 靠老师, 가르침에 의지하고 7分은 靠学, 自己学习. 70%는 스스로의 공부에 의지하라. 아무리 훌륭한 강사도 아무리 좋은 교재도 70%밖에 안 된다. 내 실력 키워주는데 뜻도 없이 30%밖에 안 된다. 70%의 실력은 스스로 공부할 때 생긴다. 그렇죠? 네. 不要靠别人靠老师靠教材. 교재가 이게 좋아요. 선생님이 저게 좋아요. 아니고 70%. 자, 접대 이야기했는데 제가 북경대 다닐 때 북경대 학생들이 아침 6시 되면은 전부 다 그 숲으로 가가지고 캠퍼스 나무 밑에 붙어 있어요. 매미처럼. 대학 영어를 소리내서 30분, 1시간 동안 읽습니다. 7분靠学입니다. 그래서 북경대 학생들은 영어 잘해요. 靠自己学习. 강남 최고의 토익 강사가 훌륭한 거지 학생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조금은 낫겠죠. 근데 소위 말하는 가성비는 좋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사의 훌륭한 강의보다 자신의 주관적 연습이 훨씬 중요하다.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관적 연습이 훌륭한 강사, 훌륭한 교재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배운 말인데 재밌어서 소개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외국인 애인을 사귀는 것보다 포도청, 즉 목구멍이 낫다. 우리 흔히 외국어 잘하려면 그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친구 사귀면 금방 늘 것 같죠. 근데 사귀다 보면은 그 말입니다. 연애할 때 대화는 한정적이에요. 오히려 같은 동성 친구가 더 대화할 내용이 풍부합니다. 물론 뭐 애인 사귀는 외국 배울 때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나의 목구멍입니다. 우리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안 좋은 말인데 사람이 며칠 굶으면은 어떤 짓도 포도청이 요즘 말하면 파출소 경찰청입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포도청에 가더라도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속담이. 그걸 합성시킨 건데 외국어를 배울 때는 심지어 외국인 애인 사귀는 것보다 나의 목구멍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낫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어 배울 때 첫 번째 자세는靠自己学习 자신의 의지에서 주관적인 연습을 통해서 고득점을 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강의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하여튼 인터넷 강의 아니냐 동상 강의 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어떤 외국어든지 이 6가지 6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원하는 그런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好，今天讲到这儿，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下课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